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히어로를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히어로가 왜 세상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진짜 히어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히어로가 될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옷을 사야 되나? 아니면 뭐 하늘 날아야 되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실제 히어로로 키우는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히어로를 키우는 학교라니. 그런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교육인데요. 그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어로가 되는 법. 원하시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중에 그 일상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는, 그런 그게 뭘까요? 그게 뭐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는 또 그걸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공감, 뭐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발견하시다 보면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딱 요약해 보면,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건, 우리나라 학부모분들이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할까요? 문제를 학원에서 많이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여기서 또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건 뭐 문제집에 존재하는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랑은 거리가 먼니다. 실제 존재는 하지만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다시 이분의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신발로 지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된. 근데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시면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를 때 제 관심사는, 제 열정은 오직 제 연봉을 높이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연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제 열정의 대부분이었다면,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저는 생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정을 쏟는 건 연봉뿐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게 세상을 사는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근데 이 사람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나는 큰 회사의 CEO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그게 연결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의 또 대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 되게 친근한 분인데요. 이영자 동생같이 생겨서는 가족 관계인가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대만계 미국인인가? 아무튼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영웅이죠. 유튜브를 만든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 유튜브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뭐 영웅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지구를 지구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얼마나 큰 부를 만들었고, 내가 얼마나 뭐 유명해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관심 있어 했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똑같은 동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거기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흐름이었고요. 몇 개 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는 이분을 만나면 밥을 사주고 싶은데 너무 고마워서. 혹시 이 사진의 문제가 뭐로 보이시나요? 혹시? 출발점이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은 사실 뭐 스마트폰도 쓰기 때문에 뭐 버스 탈 때 헷갈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스마트폰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 표지판에 화살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버스를 잘못 타는 경우가 실제 많이 존재했었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원래는 뭐 그냥 공공기관에서 했나 보다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도전한 사람은 우리나라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화살표 청년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에요. 대학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자기가 맨날 버스를 잘못 타다 보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감하시나 보네요. 버스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방향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사서 붙여놓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만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
전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제 버스를 잘못 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네, 이제 버스가 가는 방향이 보이니까요. 네, 이 사람도 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문제로 보이시나요? 아마 매일 아침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손을 씻을 때 저 물을 다 쓰진 않거든요. 그냥 흘려 보내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뭐 설거지를 해봐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발견한 한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물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노즐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노즐을 하나 수도꼭지에 끼기만 하면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수도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썼던 물을 98% 아낄 수 있는 노즐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케아 앞으로 판매가 될 거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냥 씻는 게 귀찮았을 뿐이지 물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덕분에 우리도 나도 물을 줄일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이런 상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겪어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겪는 문제. 그 손목시계를 저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영어 퀴즈. 와치. 와치라고 합니다. 와치가 또 손목시계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보다라는 뜻이 있죠. 네, 거기는 이미 굉장히 큰 편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야 되는 시계인 거예요, 그건.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은 쓸 수 없는 시계인 거죠. 그 문제를 경험한 이제 한국인 대학생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보고서 개발한 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손목시계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소리? 네. 그렇죠. 소리는 이미 있었는데 조용한 시간에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업 시간이라든지.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이 시계인데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아무도 이 문제에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계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제가 알기로 한 3년, 4년 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반인 분들로 쓰는 시계가 됐어요. 그래서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 편견을 벗어버리고 시간으로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타임피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제 직장 동료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계를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사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부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실제로 되게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킥스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올라왔고 최초 모집 금액이 $40,000였습니다. 이제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모집을 하면 내가 이 시계를 만들 수 있어라고 아이디어 올렸는데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죠. 네, 얼마인지 보이시나요? $590,000가 보였습니다. 네, 원래 $40,000만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금 이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회사가 아니었는데 회사가 돼서 지금은 또 이제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뾰족한 답을 전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계속 마음으로만 너무 안타깝다를 했었는데 되게 고맙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는 또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보이시나요? 와, 저는 이거 보고서 야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리어카에 광고를 실을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이 광고를 시키기 시작하면 저 폐지를 파는 수익금보다 광고 수익이 이제 부가 수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분들은 똑같은 노동의 시간을 하더라도 더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생겼던 거고요.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점점 좀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냐면 노인분들한테 폐지를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거예요. 20배 넘는 가격을 주고 사는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 폐지로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하면 뭘 만드시겠어요? 네. 이분들은 캔버스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를 캔버스로 다시 만들어서 그 위에 예술 작품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예술 작품이 올라가는 순간 이건 폐지가 아니라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훨씬 올라가겠죠. 노인분들이 주신 폐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돼서 누군가의 집을 전시하거나 공간을 채우는 작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사시면 이 수익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또 노인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폐지 줍는 분들에게 돌아가서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또 예술가분들도 사실은 기회가 되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작품을 뭐 이렇게 소비자분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런 또 하나의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을 되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 분명.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건 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사례인데요. 아마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쇼핑장을 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싸다고 샀는데 아무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아깝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냥 서로 익은 상태가 다른 바나나들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거 먼저 하나 먹으면 다음 날 좀 더 이제 익은 걸 먹고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가장 푸른 건 언젠가 익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게 되게 작은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영웅이 된다는 게 대단하지 않구나. 정말 사소한 걸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또 아픔이죠. 네, 이분들을 이제 잊지 말자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뭐 집회도 항상 열리고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마리몬드라는 우리나라의 소셜 벤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기업이 아니었어요.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안부 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분들을 계속 잊지 않을 수 있을까로 시작은 한 하나의 대학생 단체였죠. 네, 지금은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집 홈케이스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데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제품이 하도 안 팔려서 이제 재고 정리를 하려고 막 하고 있었던. 근데 마침 이 사진이 기사에 나가면서 검색어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고가 그날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안에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심리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렸던 그림들. 그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제품화를 시킨 거죠.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수익금을 다시 이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이렇게 또 하나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뭔가 청년들이 또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또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네, 이게 과일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잼 뭐 많이 드셔보셨죠? 잼 드시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 싶으신 거 없으셨어요? 너무 맛있나요? 너무 빨리 먹었구나 이런 생각.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느꼈던 문제는 너무 달다.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달 수밖에 없을까요? 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에 과일을 몇 개 넣어놓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먹었던 거죠. 또 재미있게도 어떤 그 영국의 중학생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였으면 대부분 뭐라고 했을까요? 중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설탕이 없는 잼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엄마가 사줄 테니까 공부나 해라고 했겠죠. 근데 이 학생에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친히 과일만 가지고 잼을 만들 수 있는 법을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었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저어서 만들다가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리고 또 다 팔리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네, 그렇죠. 더 많이 팔고 싶다. 마트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트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어떤 중학생이 갑자기 잼을 들고 왔는데 뭐 잼 이름이 또 웃겨요. 슈퍼잼입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 같아요. 뭐 영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잼계의 히어로 같은 그런 컨셉인데 슈퍼잼을 갖고 와서 막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절당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알죠? 이 친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해냅니다. 그래서 마트에 입점이 됐고요. 완판을 또 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결국 수입이 되는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지금 또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데 없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 가치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는 교육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학창시절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그 중요한 건 눈이 풀려 있다는 거죠. 눈이 풀려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아마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아침에 무슨 생각하면서 학교에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가기 싫다 그랬죠. 요즘 애들 똑같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급식이 뭐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학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전혀 설정샷이 아니잖아요. 뭐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학생들이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헛된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 왜 존재할까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게 전 이런 사건 사고들이었는데요. 뭐 최근에도 문제가 일어났죠. 뭐 아이를 위해서라고는 뭐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잘못돼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전륜다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짓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에 갔는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이 나라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 이 나라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은 더 할 일이 정말 많은 나라구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교육도 교육답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니까 어떤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보단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빌런, 혹시 빌런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영화에 나온 악당들인데 히어로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빌런들 악당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악당들을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학교 학생 때 봤으면 우등생이었거나 뭐 정말 뭐 존경받을 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육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혹시 우리나라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 한 분도 없으신가요? 네, 저랑 똑같은 학교를 나오셨네요. 나중에 신기했던 건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우리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있고요. 그 기본법 안에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거든요. 첫 단어부터 이상하죠. 홍익인간. 혹시 홍익인간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부분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단 이제 자기 개인을 이롭게 하는 교육에 가깝죠. 사실은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실 가치관대로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민주사회, 뭐 성숙한 인간, 네, 대부분의 가치들이 이미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왜 존재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바로 히어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어로가 그냥 나와 먼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곧 히어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제가 뭐 처음부터 학교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등학교만 해도 5,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안에 히어로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심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전이 공감대를 얻어서 실제 학교가 생겼어요. 학교 이름이 히어로 스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생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그런 중고등학교 안에서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실제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히어로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학교 안에서도 있고 학교 밖에도 있지만 이건 어떤 문제였냐면 학생들이 쓰레기를 너무 안 버리거나 막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포착한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냈을까요? 제가 참 보고 재밌었는데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이걸 설치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쓰레기를 주워와서 여기에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쓰레기를 정말 뭐 관심 없던 애들이 막 찾기 시작했어요.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와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히어로서의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마
학교 다닐 때 급식 시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면.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포착을 해서 뭘 했냐면 원래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학생들이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 그 어디죠?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되게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걸 학교 안에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암묵적인 규칙을 만든 거죠. 원래 없었던 규칙입니다. 선생님들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인데 학생들이 만들어서 학교 안에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질서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산을 다 정리 안 하는 학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우산을 정리할 수 있을까를 했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되게 새로웠어요. 아, 이 학교는 이 학교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건 뭔 것 같으세요? 네. 애들이 하도 이제 화단을 다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으면 뭐라고 써놨을까요? 그렇죠. 뭐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말 공감대가 전혀 없는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학생들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써놓으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서 진짜 꽃을 밟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소통의 문제도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뭐 역할하지만 뭐 왕따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 자기들의 소통 채널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해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제 넘어서서 제가 아까 학교를 바꿔본 학생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학생들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하나의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죠. 뭐 최근에 뭐 난민 이슈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계속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주 해녀 문화였어요. 해녀분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이제 진행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간직하자는 의미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해녀분들이 쓰시는 그 태왁이랑 뭐 그물 같은 거 버려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악몽을 쫓아내는 드림캐쳐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걸 이제 학생들이 제주도만의 드림캐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주도 문화로 해녀분들이 쓰시는 제품으로 만든 거죠. 버려진 것들로 또 자기들이 만든 걸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버려진 또 해녀복으로 또 학생들이 가방을 만들어서 그때 프라이탁 같은 비슷한 모델로 이건 또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또 모델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시도를 하고 또 이 아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걸 알고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찾은 방법이 이렇게 교육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다가가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고 또 놀라웠던 건 유치원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중학생들이. 좀 거기서 놀랐어요. 직접 찾아가서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해줄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해냈고요. 한번 이제 성공을 하니까 이 유치원에서 소문이 나왔고 이제 동네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 좀 불러주세요. 학교로. 근데 놀라운 거죠. 그렇죠? 중학생들이 우리도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점점 찾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히어로 같은 역할을 이제 중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중학생들이 또 찾은 문제인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을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아마 눈을 감고 약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잖아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약통에 그 점자를 표기하는 또 프로젝트를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또 중학생들이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평창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근데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쓰기보단 구글을 많이 쓰죠. 구글 지도가 굉장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다 오류가 많아서 실제 찾은 지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개선한 사람이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흥3이었나?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했대요. 자기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데 이렇게 정보가 엉터리여서야 어떻게 내가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티즌들이 찾아보니까 그게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이 학생이 그냥 스스로 문제를 찾고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이 아니라 정말 영웅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시도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문제긴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제 그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아이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해결 사례가 실제 문제를 점점점 없애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린 아이들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자기들의 재능과 개성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하냐면 이런 후기를 남깁니다. 보시면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히어로나 이런 사람들 뭐 영화나 책에서만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동기도 없고 학교에 내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글인데요. 나도 히어로가 되고 싶다. 그렇죠. 뭐 히어로가 멀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히어로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고, 어렵지 않다는,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뭐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히어로가 되는 법인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뭐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해서. 혹시 이거를 건너는 법을 배우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히어로가 되는 법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뭐 할까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추는 거죠. 멈춥니다. 그 자리에 멈춰요. 그 다음에 건너기 전에 뭐 하죠? 그렇죠. 둘러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시죠? 건너시죠. 네, 딱 그거더라고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관심이나 뭐 배경에 따라서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보이더라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찾으시고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라도 그거 하시면 이제 그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죠? 네, 아마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같이 히어로가 되는 과정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영웅처럼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